네, 14번 문제는 위에 있는 부등식과 아래에 있는 부등식의 연립부등식 푸는 건데, 위는 금방 인수분해가 되죠? A와 C의 곱이고 둘 다 마이너스로. 그러면 X-A, X-C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인데 A가 큰지 C가 큰지는 여기 보시면 나와요. 네, A가 작고 C가 크죠? 그럼 이건 디귿자 모양의 수직선이 그려질 텐데 왼쪽 작은 쪽에 A가 있고 오른쪽 큰 쪽에 이제 C가 있는데 이런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것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얘는 플러스 A 플러스 B로 통분되죠. 인수분해 되죠. 그럼 인수분해가 X 플러스 A, X 플러스 B, 그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이게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A, 이게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B인데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를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A가 더 큽니다. 그럼 이거는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니까 큰 작작이죠? 그럼 마이너스 A가 좀 더 크고 마이너스 B가 더 작아요. 근데 포함하지 않고 마이너스 B보다 더 작고 포함하지 않고 마이너스 A보다 더 큰 작작으로 이렇게 문제가 풀어질 겁니다. 얘네 둘의 그래프를, 저 수직선을 적당히 그려서 답이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야 된답니다. 한번 쟤네들을 옮겨봅시다. 수직선에 일단 여기 A를 두도록 할게요. 적당한 위치에 A, 그리고 이렇게 가면서 이쪽에 B를 뒀다고 칩시다. C를 뒀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큰 작작 있죠? 마치 양팔 벌려가는 저런 느낌의 수직선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그려서 겹치게 만들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려서 겹치게. 그럼 여기 위치상 마이너스 B가 올 테고 여기는 마이너스 A가 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겹치는 범위를 보니까 여기가 겹치네요. 여기도 겹치고 있죠. 근데 이 겹치는 범위가 이 답과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숫자의 크기를 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주고 여기다가 1을 주고 여기다 3을 주고 여기다 4를 주게 되면 정확히 위에 있는 데까지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 마이너스 3보다는 큰 나왔고 x가 마이너스 b보다는 마이너스 b가 1이니까요. 1보다 작다. 이쪽 범위 3보다 크고 빈동그라미니까요.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답이 딱 일치하죠. 그러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다 쓸까요?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b가 1이니까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c 값은 여기 4가 되겠네요. 이렇게 a, b, c 값이 정해졌죠. 자, 구하라는 값은 이겁니다. 이 2차 부등식을 푸시오. 이제 숫자만 대입하시면 되죠. x제곱 한 다음에 b와 c를 더하면 3이죠. 거기다 2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6x가 되고, 4 곱하기 b 곱하기 c, b와 c를 곱하면 마이너스 4인데 거기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6. 자, 2차 부등식 인수분해가 필요하죠. 8하고 2, 이쪽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으므로 사이값, 얘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2, 얘가 0이 되는 값 8,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는 8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15번, 어느 타일 공장에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두 개 제품으로 A와 B로 정하려고 하는데 A와 B는 가로 길이가 일단 서로 같답니다. 근데 A라는 타일, 직사각형 모양 타일은 가로보다 30이 길고 B는 가로보다 20이 짧답니다. A의 넓이는 5400 이상, B의 넓이는 3500 이하가 되도록 할 때 타일의 가로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A 타일을 먼저 봅시다. A 타일은 가로 길이가 일단 x겠죠? 근데 세로 길이가 가로보다 20만큼, 30만큼 길다고 됐으니 뭐 이런 식으로 좀 긴 직사각형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세로 길이는 x 플러스 30. 자, 이제 넓이를 계산해야 되려면 가로와 세로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넓이 값이 5400 이상이 된답니다. 크거나 같다. 얘를 전개 풀어오면 x제곱 플러스 30x 넘으면 마이너스 5400은 0보다 크나 같게 되고, 이게 인수분해가 여기 60, 90 이쪽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주면 되겠네요. 그럼 인수분해 자체가 x 플러스 90 x 마이너스 60
그게 0보다 커나 같다. 큰 작작이죠. 그럼 따라서 x는 60보다 커나 같고 또는 x는 마이너스 90보다는 작거나 같다인데, 자, 이 x라는 게 지금 변 길이기 때문에 이건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x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의 공통범위를 찾아보면 주식선상 0이 마이너스 90 여기 있고 0 여기 있고 60 여기 있다면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얘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0보다 크다. 자,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죠. 따라서 A의 가로 길이는 6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자, 이제 B로 갑시다. B 제품은 가로가 똑같은 X였었죠. 근데 세로가 이 가로보다 20만큼 짧답니다. 이렇게 돼 있겠네요. X 20만큼 짧아야 되니까 X-20. 그럼 얘네들이 곱하게 되면 X 곱하기 X-20 넓이가 나오죠? 그 넓이가 3500 이하가 된답니다. 작거나 같다.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0X 넘어오면 마이너스 3500 0보다 작거나 같죠? 인수분해 여기 70과 50을 곱하면 되겠네요. 70에 마이너스 50에 플러스, 그럼 X-70 X 플러스 50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사이값 마이너스 50 이상 70 이하.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X보다 여기는 X-20이 더 짧은 길인데 이게 양수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X는 20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만족해야 되죠. 자, 수직선에 그려보면 마이너스 50, 20, 70 얘보다 커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다. 거기에서 20보다 크다 겹치는 범위는 여기가 겹치죠. 그렇죠? 그래서 가로 길이는, 이번에 가로 길이는 20보다 크고 x는 7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는 이 둘의 공통 범위를 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수직선을 다시 한번 이쪽에다 그려보게 되면 20 있고 그 다음에 60 있고 70 있는데 20보다 크고 7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리고 6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겹치는 범위는 여기가 겹치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의 범위를 구하라면 가로 길이는 60 이상 70 이하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 대단원 7번 문제, 주어되는 4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벳화로 한답니다. 실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허근이 아닌 실근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의 제곱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아무 생각 없이 푸시면 안 되죠. 이게 4차 방정식을 하더라도 4차항과 2차항과 상수항을 가지고 있는 보기차식이죠. 그러니까 보기차 방정식 풀이 방법은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건 치환을 안 해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x 4제곱이 x제곱과 x제곱의 곱이고 여기는 10은 5와 2의 곱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인수분해는 x제곱 플러스 5,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식 x제곱은 마이너스 5, 얘가 0이 되는 식 x제곱은 플러스 2인데, 자, 위쪽에서는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실수가 아니죠.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허수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실근을 찾는 경우니까 여기서 찾지 말고 여기서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x제곱이 2가 되는 x값은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내가 만약 알파를 루트 2로 두게 되면 베타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만약 알파를 마이너스 루트 2로 두게 되면 베타는 플러스 루트 2가 되는데, 어차피 문제가 두 값을 제곱해서 더하는 거기 때문에 양음은 관계없이 제곱하면 다 플러스가 되죠. 따라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그냥 순서대로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 돼서 2 더하기 2, 4가 정답이 되겠네요. 8번, 이 식을 보면 빠르게 떠올라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저기는 한 허근이 오메가일 때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바는 서로 같은 값.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떠올려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건 3차식이죠. 당연히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됩니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다음 플러스 3 한 다음에, 자,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했더니 어차피 식이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오메가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하라는 뜻이니까 오메가 제곱을 이 식을 통해서 변형하셔야 되겠네요. 1차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을 우변을 이항하게 되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는 오메가 1차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오메가 제곱 대신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고 플러스 4 오메가를 계산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됐고 이걸 전개하게 되면 3 오메가 마이너스 3 플러스 4 오메가. 다시 정리하면 3 오메가 4 오메가 덧셈하면 7 오메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자, 얘가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A 오메가 플러스 B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A 값은 7, B 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9번 문제는 위에 있는 연립방정식 해가 아래에 있는 연립방정식을 만족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X값이 혹시 네모라고 치고 Y값이 세모로 한다면 이 네모 세모는 위에 있는 식을 만족하기도 하겠지만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식을 만족하겠죠. 결과적으로 이 네모 세모는 여기 있는 4개의 관계식을 모두 다 참으로 만듭니다. 얘도 참으로 만들고 얘도 참으로 만들고 얘도 참이 되는 해가 이거란 뜻이죠. 그럼 결국은 다 똑같은 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나 B처럼 여기 다 XY가 아닌 또 다른 문자 때문에 연립이 안 되는 관계식끼리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되는 거 있잖아요. 얘랑 얘를 연립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식은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죠. Y는 7-X로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밑에 있는 2차식에다 위에는 1차식을 이제 대입하는 꼴로 가시면 되죠. 1차와 2차 연립은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거니까요. 그럼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거를 제곱하는 거니까요. 49 마이너스 14X 플러스 X제곱. 자, 25가 넘어오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여기다 다시 한번 쓰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4는 0이 돼요. 자, 이걸 양변 2로 나눠서 올라오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는 0이 되고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럼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0이 되니까 그래서 X값이 2개 나와요. X가 3일 수도 있고 또는 X가 4일 수도 있죠. X가 3이면 여기 조건이 여기 있잖아요. 네, 이 조건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X가 3이면 Y는 4가 되고 그게 아니면 X가 4이면 Y는 3이 됩니다. 근데 둘 중에 어떤 건지 골라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B가 음수라는 좀 특이한 조건이 붙어있죠. 그러니까 B가 어딘지를 찾아보니까 B가 여기 있습니다. B는 X와 Y를 뺀 값인데 B가 음수가 된다는 뜻은 X 빼기 Y가 음이 되니 X가 Y보다 작은 값, Y가 더 큰 걸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맞는 답이에요. 그럼 X는 3, Y는 4니까 직접 남아있는 이 X3, Y4를 요 위에는 식하에 하나, 요 밑에는 식에 하나 이렇게 대입하면 각각 A, B가 구해지겠죠. 그럼 위에다 대입하게 되면 3A 마이너스 4는 5가 되고 넘어가면 3A가 9가 되니까 A 값은 3이 됩니다. 밑에 있는 식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하고 4를 대입하게 되면 B 값은 마이너스 1. 그래서 따라서 A 빼기 B 값을 구하시오. 3 마이너스 1 정답은 4. 자, 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 길이가 20인 원 모양의 액자에 직사각형 모양 사진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직사각형의 전체 둘레 길이가 56이랍니다. 그럼 둘레가 56이면 가로 하나, 세로 하나 더하면 얼마죠? 전체 둘레 절반이니까 28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뭐 보나마나 거의 뻔하지 않습니까?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 정리입니다. 가로를 내가 x라고 두고 세로를 y라고 둔다면 식이 2개 나오죠. 가로와 세로를 더하면 28이 되고 그 다음 피타고라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의 제곱 400 이렇게 되죠. 그럼 윗식을 이제 정리해서
y는 28-x를 이제 밑에 있는 식에 대입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x제곱, 저걸 바로 분배합시다. 28을 제곱하면 784 마이너스 56x 플러스 x제곱 넘으면 마이너스 400이 0 이렇게 돼요. 그럼 동량끼리 모아보면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6x 784에서 400을 빼면 384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8x 플러스 192는 0이 되고 곱해서 192 더해서 20 되는 숫자는 16과 12가 있겠죠. 둘 다 마이너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인수분해 낸 결과가 x-12, x-16은 0이 되고 따라서 x값이 두 개 나옵니다. 12 하나, x는 16 하나. 자, x값이 나왔으면 이제 가로의 길이 나오면 세로 길이도 구해야 되겠죠? 근데 가로와 세로가 이 관계예요. 28에서 가로를 빼면 세로가 남기 때문에 여기 있는 y는 16. 그게 아니면 x가 16일 때 y가 12. 근데 문제는 가로가 세로보다 더 길다고 됐죠? 결론은 x가 y보다 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가로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가로는 16, 세로는 12가 정답이 됩니다. 자, 11번 이 절대값이 포함되는 부등식인데 여기 오른쪽이 숫자죠. 그럼 이건 어렵게 풀 필요 없다고 그랬죠. 절대값을 벗겨내고 양수 7보다는 작고 음수 마이너스 7보다는 크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 저번에 중단원 연습 문제 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요. x의 범위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변에 a를 더해봅시다. 그럼 a-7 이쪽에 a를 더하면 a가 마이너스 a가 없어지겠죠? 2x a를 더하면 a 플러스 7 다시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x는 2분의 부동은 안 바뀌겠죠? 2분의 a-7 이쪽은 2분의 a 플러스 7 자, 이 답과 위에 있는 답이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답이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고 이 답이 b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답과 똑같이 만들려면요. 그럼 이쪽에서 이제 양변에 2를 곱해 풀어주게 되면 a-7은 마이너스 10 넘어가게 되면 a 값은 마이너스 3 자, a-3을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7이니까 4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3 플러스 7 걔를 2로 나누게 되면 2분의 4 b값은 2 그래서 a값 b값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12번 문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부등식을 푸는 건데 일단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란 말이 나오면 어느 정도는 이거 부등식을 그래프로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기억부터. 기억. 일단 넘어가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왜 안 되냐면 여기서 한번 판별식을 써보세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b는 1이죠.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곱하기 c 1 그럼 1 빼기 4니까 이건 마이너스 3이 돼서 음수가 됩니다. 판별식의 음수라는 얘기는 이게 근이 없다는 뜻이죠. 그럼 근이 없다는 뜻을 뭘로 해석해야 되냐면 위쪽에 있는 이 식, 좌변식을 내가 만약 y라고 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고 우변을 y라고 두고 0이라고 쓰게 되면 이건 x축이 되죠. 근데 포물선과 x축의 관계를 묻는데 이 포물선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판별식이 0보다 작았지 않습니까?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포물선과 x축은 만나지 않는 이런 관계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을 이렇게 하라 말씀드렸죠. 포물선이 x축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없다고 그랬어요. 이 크거나 같다를 뭐로 해석해야 되냐면 위에 있다 아니면 같다 그러니까 접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위에 있거나 아니면 접한다. 이 포물선한테 물어봤어요. 이 포물선 너 혹시 항상 모든 실수니까요. 이건 항상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죠. 항상 x축 위에 있거나 같아? 그러면 같지는 않지만 항상 위에 있죠. 이거는 크거나 같다니까 또는의 개념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해도 답이 됩니다.
그럼 이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은 항상 x축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말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포물선이 항상 x축보다 크거나 같다. 위에 있든지 같던지 접하던지. 그래서 얘는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정답이 모든 실수. 네,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해석을 차분차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니은. 니은은 이쪽을 넘기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보다 작죠. 그럼 이건 인수분해가 되는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보다 작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건 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제곱해서 0보다 작은 숫자면 이 수는 실수가 아니고 허수잖아요. 결론은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제곱해서 0보다 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해가 없다가 됩니다. 만약에 그래프로 이해를 해본다면 여기가 x축이죠. y는 0이 x축이고요. 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중근을 가기 때문에 이렇게 x축 한 점 2에서 만납니다. 그럼 이번에 이 포물선한테 물어보죠. 이 포물선 너 혹시 이 위치 관계입니다. 포물선이 x축보다 작다는 뜻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죠. 야, 포물선 너 혹시 x축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나? 없잖아요. 그래서 해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디귿. 여기 앞에 지금 음수가 있는 거는 보기 안 좋죠? 그러면 일로 넘겨서 양변을 마이너스 처리하든지 아니면 얘를 이렇게 이항한 다음에 부등호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이항을 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고 이게 다 이항하면 여기가 0이 되잖아요? 0 쪽으로 이렇게 부등호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괜찮죠? 자, 여기에 이제 부등식, 이쪽에 이제 부등식을 풀 건데 여기 있는 부등식도 판별식을 한번 써봅시다. 근이 어떻게 되는지 x축과 포물선의 위치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마이너스 3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9 마이너스 10이니까 이것도 음수가 되네요. 그럼 이건 결국 얘도 이렇다는 뜻이잖아요. x축 이렇게 공중에 붕 떠있는 포물선. 근데 이 포물선한테 다시 물어보죠. 야, 포물선 너 혹시 x축 아래로 내려가? 네, 내려가지 않네요. 그럼 x축에 접해? 접하지도 않습니다. 결론은 해가 없다. 네, 디귿도 해가 없다. 마지막 네, 리을 봅시다. 리을 x제곱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플러스 0보다 크다. 자, 얘도 판별식 한번 써봅시다. 근데 지금 x 앞에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의 판별식 씁니다. 짝수의 판별식은 x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여기는 1의 제곱이 1이죠. 1에서 2를 빼면 얘도 음수입니다. 결국은 또 마찬가지죠. 좌변을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우변을 그래프를 그리면 x축인데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둘은 안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 이제 포물선한테 물어보죠. 야, 포물선 너 혹시 x축보다 위에 언제 있어? 그러면 나는 항상 x축 위에 있어. 따라서 항상이라는 뜻은 모든 실수에서 이 부등식이 혹은 이 위치관계가 참이 된다. 정답은 지금 문제상 모든 실수 범위에 대해 성립하는 부등식을 찾으시오 그러면 네, 기억과 리을이 네, 최종 정답이 됩니다. 연립부등식을 푸는데 위에 있는 거는 뭐 금방 인수분해가 되죠. x-5 x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뭐 사이값 0보다 커 나왔고 x는 5보다 작고 나왔다가 되고 밑에 있는 식은 이항을 하게 되면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커 나왔다.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0보다 커 나왔죠. 자, 2차 부등식 0보다 크면 큰 작자 얘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3 얘가 0이 되는 값 2. 따라서 밑에 있는 식의 범위는 큰 값인 2보다는 더 크거나 같고 또는 작은 값인 마이너스 3보다는 더 작거나 같다. 자, 얘를 이제 수직선에 그리게 되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0, 2, 5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리고 0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리고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겹치는 범위를 찾으면 이제 여기겠죠. 그렇죠. 색깔로 구분해드리면 이 범위와 그렇죠. 이 범위에 겹치는 범위를 찾으려면 여기가 겹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했던 정답은 네, 2 이상 x가 5 이하가 되는데
이 해랑 이 부등식 해가 서로 같다는 뜻은 이 부등식이 이 해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해를 가지려면 인수분해가 x-2, x-5로 인수분해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이값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호 방향 맞겠죠? 그럼 여기다 가볍게 2차원 계수를 붙여야 되니까 a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부등호 방향도 맞으니까 그냥 가볍게 a만 붙이시면 됩니다. 전개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될 테고요. 다시 a를 분배하게 되면 ax 제곱 마이너스 7ax 플러스 10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제 얘랑 비교해 보니 네, 1차원 계수인 마이너스 7a가 여기는 마이너스 7과 같아야 되겠죠? 결국은 7a가 7과 같아야 되니까 a 값은 1이 되고, a 값 1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은 10이 되고, 그게 여기는 상수가 b값과 같겠죠? b는 10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한 모서리 길이가 x인 정육면체 5개를 이렇게 붙여서 입체도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입체도형의 겉넓이가 s, 부피를 v라고 했을 때 s 더하기 125는 v가 되도록 하는 양수 x값을 구하는 겁니다. 일단 겉넓이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 겉넓이의 모양은 한 변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이죠. 그럼 이런 정사각형이 몇 개 있는지를, 여기 정사각형 이제 색칠하는 게 겉넓이니까요. 이런 정사각형이 몇 개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개수를 세봅시다. 위에 일단 2개 보이고요. 정사각형이. 여기 일단 위에서 보는 모습만 봅시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 2개, 3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밑에 위아래는 총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좌우로 한번 볼까요? 왼쪽에 하나, 2개, 오른쪽에 하나, 여기 2개, 4개가 있죠. 그리고는 앞뒤에 보이는 모습,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에 뒤쪽도 똑같이 5개가 있을 테니까 10개, 총 합치면 20개, 이런 게 몇 개 있다고요? 20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겉넓이를 계산하시라면 이 넓이는 x 곱하기 x 제곱에 20을 곱하면 겉넓이의 총합은 20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정육면체 개수는 총 몇 개 있냐면 당연히 5개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는 부피를 구하는데, 부피는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 부피를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xxx 이런 게 5개. 따라서 부피의 총합은 5x 세제곱. 자, 이 값들 고스란히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20x 제곱 플러스 125는 5x 세제곱이 되고, 넘어가서 양면 5로 나누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5는 마이너스 25는 0 이렇게 될 것 같으네요. 그럼 3차 방정식을 푸는 건데 뭐 특별한 인수분해가 눈에 안 보이므로 조립제법 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숫자가 이게 25기 때문에 5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5를 집어넣으면 5의 세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5의 제곱 25 마이너스 25. 그럼 얘가 125? 네, 얘도 정확히 125네요. 그럼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니까 0 되겠죠. 그럼 x에 5를 집어넣어서, 이거 사실 조립제법 할 필요는 사실 냉정히 말하면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 풀이니까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3차원 계수 1, 2차원 계수 마이너스 4, 1차원 계수 없으니까 0 써야죠. 상수항 마이너스 25.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네, 0. 인수분해가 x-5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인데, 보신 바와 같이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실근이 아닌 딱 봐도 허근이 나오죠.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변길이 x는 실수니까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값인 x는 5. 그래서 아까 조립제법 할 때 5 집어냈더니 0 되네? 그러면 그냥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이 여러 개일지 않고 답이 보통 한 개니까 5 집어넣어서 0이 됐다는 뜻은 그냥 답이 5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17번 다음 2차 방정식이 얘는 실근을 갖고, 이거 1번이라고 합시다. 이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갖고 2번. 그럼 1번 저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실근의 조건이 뭐였죠? 그렇죠. 판별식이 0보다 커나 같다입니다. 그럼 판별식 써봅시다. 네, k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4K 이렇게 되죠. 걔가 0보다 커 나왔다. 항이 2개짜리 인수분해는 당연히 K로 묶어야 되는 겁니다. K-4 이렇게.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 0, 얘가 0이 되는 값 4. 큰 작자이니까 K는 4보다 커 나왔다. 또는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테고. 2번 얘는 허근을 갖네요. 허근을 갖는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인데 지금 이게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씁시다. 그럼 저 2k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5k 다 음수 붙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걔가 0보다 작다. 그럼 좌변식을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은 거고, 이거 k 하나 k 하나 여기 6 하나 1 하나 마이너스 플러스 인수분해가 k-6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가 되니까 이제 사이값이죠.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 1번과 2번을 각 고란 뜻은 1번이 고 그리고 2번이니까 둘 다를 만족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수직선 한번 그려봅시다. 숫자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은 0, 4, 6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처음에 4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쪽. 밑에 거는 마이너스 1과 6 사이죠. 이렇게 되는 범위. 겹치는 범위는 여기가 겹치죠. 그 저답을 쓰시면 됩니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커 나왔고 6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